번째 토론자는 김대식 교수님, 10분입니다. 네, 경남대학교 김민식입니다. 예, 행사 시작 좀 늦게와서 같이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전선언일인데요. 종전협정일인데요.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대수장을 전제협체로 전제협정 체결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작권, 유엔사령부와 관련된 의견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앞서서 세 분께서 이 세 가지 종전선언의 위헌성, 전작권 환수의 위헌성, 유엔 사회체의 위헌성과 허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앞서서 우리 한슬기 지부장이 젊은이 언어로도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문제되기가 굉장히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저쪽 진보 진영한테 빌리는 게 뭐냐면 제대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선전선동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수제적 방어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서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슬기 지부장이 몇 가지 맛집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다음에서 몇 가지만 저는 좀 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전선언은 마치 평화의 주장이고 평화협정이 마치 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면 이게 악이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평화, 종전이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화와 종전에 반대하는 종전체제 유지, 그 다음에 이 종전선언 반대 있게 되면 이게 악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본말이 전부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비핵화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실천이 보장이 되면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의 의지도 없고 비핵화의 실천도 이루어지지 않고 비핵화의 약속조차 불가능한 상대를 놓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걸 계속 우리는 선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연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전문성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북한이 협상에 의해서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청와대만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제가 다녀보면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핵화가 협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없습니다. 누구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다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허상의 이 관념을 만들어서 비핵화가 마치 될 것처럼 호도에서 종전, 평화라고 하는 선의 개념들을 지금 선점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접근해서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수입니다만 우리 여기 김태호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이제 뭐 여기 또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 초에 논문 쓰고 마지막으로 그저 논문을 못 쓰고 제가 못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쓴 논문이 뭐냐면 문재인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코리아 모델이라고 하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입증한 논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썼어요. 제가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 역사를 평가할 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뭐 파문점 정상회담에서 다 환호할 때 그래도 학자 한 명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쓴 놈이 있구나. 나는 역사를 남기려고 제가 썼습니다. 바쁜 정치 활동을. 그래가지고 작년 3월에 우리 한국가국지정치라는 저널에다가 그걸 썼어요. 문재인의 비핵화 모델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썼어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제가 선전한 게 아니고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NPT 체제 바깥에서 핵폭탄을 가졌던 나라들의 비핵화 사례를 보면 불가능한 게 다 보입니다. 유일하게 비핵화가 가능했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화체제인다고 된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이 된 게 아닙니다. 지들이 민주화가 되니까 스스로 해체한 거예요. 핵폭탄을 가졌던 정권이 자기들 정권이 민주화되면 핵폭탄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하나 분들이 우크라이나 분들 이야기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 분들은 왜 포기한지 아십니까? 짓게 아니었어요. 그 핵폭탄이. 짓게 아니고 어느 날 잡으라니까 자기께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거 쉽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폭탄은 어떤 겁니다. 30년 동안 수십만이 죽어 나가는데도 가진 게 핵폭탄이에요. 이거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한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핵화가 지금의 방식, 협상의 방식, 평화체제 방식, 또는 뭐 평화협정을 이야기해 좀 된다는 이 논리를 철저하게 깨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뭐 종전의 위험성이나 평화체제 위험성 이걸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조금 우리가 역으로 더 선제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동안 평화체제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논리를 쭉 보면 저도 한때는 그 주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정당성은 뭐냐면 특히 적대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국가와 평화체제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협정이나 제도나 문서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례가 아까 뭐 대상에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있고 가장 정확한 우리가 북을 보면 하는데 제도나 문서나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확실한 것은 상대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적대성과 호전성을 없애는 겁니다. 그건 협정이나 문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정권, 조선민주진영공화국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도발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호전성과 적대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그것도 평화협정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73년에 베트남 전쟁의 파리 평화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지금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는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심, 대남 호전성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이거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전작권 관련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과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작권 환수의 와중에 유엔사 권한에 놓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측에서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우리 한국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입장에서 유엔사 권한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정당한 조건은 뭐냐면 아까 말씀 비핵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전작권 전환 2022년을 못 박아놓고 밀어붙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 요건이 여기 우리 유경환 사장님도 계십니다만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2년은 눈앞에 다가오는데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축소한다? 중단한다?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작권 전환합니까? 실제로 우리 주도로 우리 군 주도로 그 다음에 미래통합사령부에서 한국군 대장이 미국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거느리려면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22년 못 박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뭐 국방 주권의 자존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과연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저는 이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사에 대한 논의가 많고 앞서서 우리 송 교수님이나 김 대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75년 정도까지 가면 뭐 제3세계 이 유엔 회원국이 들어가지고 해체 결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유엔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입장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미 동맹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유엔사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작전 통제를 갖고 있다가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니까 유엔사는 그걸 넘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하려면 전작권 전환에 걸맞는 한미 동맹의 취약점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합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게 역사적 진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전작권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에 따른 대한민국 방어 그리고 유엔에 우리 대한민국 유사시에 지원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변화를 발전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면 이제 자주국가가 된다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수상적인 담론이나 선악의 이 구조보다는
비핵화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대한민국을 실제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도 김정은의 어투를 보십시오. 그 김정은의 연설을 보고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십시오. 여전히 북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남쪽을 적대시하고 남쪽을 적화통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를 지금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남 적대심이나 대남 혼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이 모든 수작적 담론은 가장 현실적인 근거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도 둘째 아들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 작전, 국군에 대한 군통 수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통 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면, 저는 이번에 6월달에 김정은이가 개성에 연락상에서 폭파하는 걸 보고 정말 내키기만 하면, 그리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저는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령도 상륙은 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예를 들어봅시다. 백령도에 열받아서 김정은이가 상륙을 지시해서 상륙했다고 칩시다. 상륙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협상하자, 그래서 확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령도를 탈환하라고 지시할까요? 아니면 협상을 하자고 지시할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3년간의 이 전쟁 반대의 의지를 보면, 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요,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나 장병들은 총을 못 쏩니다. 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다 군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못 쏘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가 안 쏘겠다는데, 저기 쏘는 총알이 빗발쳐도 전화를 계속 청와대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실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8.15 경축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하고 김정은의 광 포기 사격 발언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가장 고조됐을 때, 전쟁이 나라나라 불안했을 때, 그때 취임 첫해 8.15 경축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다. 좌파들 열광했죠. 그 8.15 경축사 핵심이 뭐였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박수 쳤죠. 와, 역시 평화다. 그럼 그 이야기를 김정은한테 들으라고 했을까요? 트럼프한테 들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한 국가의 대통령의 이 문사는 절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2017년 8.15 경축사의 전쟁 이쪽 직발을 이기 위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군통수권자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 전쟁 원하는 정부 없죠. 그러나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군통수권자한테 어떻게 백령도를 지키고 있는 서북도서 사령부에서 전투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고 싶은